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귀문관살하고 원진살의 특징과 그 다음에 본인 사주에 귀문관살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운에서 들어올 때 작용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사주를 보다 보면 귀문관살이 있는 분과 없는 분으로 구분은 짓지만, 사실 귀문관살이나 원진살의 영향을 안 받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사주에 없지만 그게 대운이든 세운이든 진짜 일진으로라도 들어오거든요. 일운으로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귀문관살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문관살에 귀문관살을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시는 케이스들이 많고, 또는 사주에 귀문관살이 많다고 해서 무당 또는 명리를 배워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귀문관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귀문관살이 지지표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해서 일어나는지와 그 다음에 귀문관살의 장점과 단점과 그리고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표에서 여기서부터 봄이에요. 아시죠? 목구, 화구, 그 다음에 금구, 수국입니다. 자, 목하고 대립되는 거는 금이고요. 그 다음에 화국과 대립되는 거는 수예요. 근데 자 보면 오와 자는 이렇게 여름의 왕지와 겨울의 왕지는 충이 돼요. 그리고 봄의 왕지와 가을의 왕지도 충을 이루는데, 이 충을 묘하게 비껴나가는 게 귀문관살이 형성되거든요. 자, 귀문관살 중에 축오 귀문이 있습니다. 네, 차가운 겨울의 토와 가장 여름의 뜨거운 불이 충돌을 하는데, 좌우충처럼 완전한 충돌이 아닌 살짝 비껴나가는 그게 되는 거죠. 자, 축오 귀문의 특징을 지장간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축토의 지장간은 계신기고요. 그 다음에 오는 병기정입니다. 귀문은 참 희한한 게 완전한 대립도 아니면서 중간에 또 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개수와 정화는, 개수가 정화를 보면 그거래요. 그러니까 물이 불을 보면 꺼트리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를 보면은 덮어버리려고 하고 꺼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축토가 오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의 양의 기운인 병화가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에 있는 신금이랑 병신합 수가 돼요. 합이 됩니다. 병신합을 해서 수가 돼요.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줄 거를 생각하고 있는 아군이 아예 적군과 합을 해서 나를 덮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토와 오화가 만나면은 이상한 기운이 되는 거죠. 완전한 대립도 아니면서 또 합을 이룰 때는 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문이 본인 사주에 있는 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행동과 정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실질적인 생각과 행동은 뭔가 엇나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오귀문 말고 그 다음에 봄의 토와 그 다음에 겨울의 시작인 이렇게 진해 귀문이 됩니다. 자, 진과 해고 지장간을 볼게요. 을계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 갑, 임이 됩니다. 자, 진해는 봄의 기운인 토와 그 다음에 겨울의 시작인 해수인데, 원래 진술충이죠. 근데 제가 충을 살짝 비껴나가서 귀문이나 원진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의 관계를 보면 일단 이 무토가 임수를 극합니다. 토가 수를 극하는 거는 천간에서는 충이라고 하지 않고 극이라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하고 불의 충돌, 목하고 금의 충돌은 충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는 극이라고 하는데, 자, 토가 물을 덮으려고 했더니 간목은 또 여기 무토를 극해요.
근데 을목은 또 간목을 보면 이 등라개갑이라고 해서 간목을 보면 좋아해서 올라타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또 무토는 여기 있는 개수와 무게합화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이 작용을 끼치면 내가 하나를 정하고 가더라도 여러 가지 기운이 섞이면서 거기에서 작용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 기문의 특징은 물과 차가운 물의 기운인 토와 뜨거운 화의 기운 때문에 욱하고 서로 그갈 수 있는 거고, 진의 귀문의 특징은 수기운이 강한 진토와 또 해수기 때문에 진의 기문이 있으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우울감과, 그 다음에 진의 귀신이 우스갯소리로 처녀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진의 귀문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여성적인 감수성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봄의 왕지인 묘와 유가 충이 된다고 하는데, 충을 살짝 비껴놔서 묘신 이렇게 귀문 원진이 됩니다. 귀문 원진 중에 4가지는 원진과 귀문이 다 같이 형성되고 2가지는 다른 거거든요. 자, 묘신의 지장간을 볼게요. 자, 묘는 갑과 을로만 되어 있고요. 자, 신금은 무임경입니다. 자, 갑경충이죠. 갑목과 경금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을목이 경금과 을경 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갑목은 또 무토를 극하고요. 근데 수는 또 갑목을 도와주고요. 이런 복잡한 관계가 다른 귀문에서도 다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름의 시작인 사화는 원래 사해충인데, 이 충을 살짝 벗어나서 술토와 사술 귀문이 형성돼요. 자, 사화의 지장간은 무경병이죠. 여기에서 경금이 처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술토는 신정무예요. 자, 보면 술토는 정화가 여기에서 큰 힘을 발휘를 못해요. 원래 화는 금을 보면 극하려고 하는데, 여기 술토 안에서의 정화는 신금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병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병화가 여기 있는 신금과 합수가 되면서 이 정화를 위협하죠. 그러니 정화 입장에서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병화가 신금과 합이 되면서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불하고 금하고의 관계가 사술 관계에서는 드러나는 특징적인 거고요. 여태까지 했던 추고, 그 다음에 진해, 사술, 그 다음에 묘시는 이 하나만으로 원진살과 귀문이 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과 자는 2개씩 갈라집니다. 자, 인은 일단 귀문은요, 인미귀문이에요. 인목과 미토가 만나서 귀문을 형성해요. 그런데 인미귀문은 조금 특이해요. 무, 병, 갑. 그리고 정, 을, 기예요.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극을 하거나 충을 하거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합과 충의 작용이 2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정신적인 것과 행동의 어떤 불일치를 유발하면서 그게 되는데, 인미 귀문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한 게, 자, 일단 여기 있는 을목은 갑목을 보면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또 갑목은 여기 기토와 합이 됩니다. 갑기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서로 충돌되는 게 없어요. 정화와 병화가 있고요. 또 토 자체가 물론 여기 을목이 무토를 살짝 극을 하는 건 있지만, 갑목이 무토를 극하는 것보다 을목이 무토를 극하는 거는 사실상 힘의 강세에 있어서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인미귀문은 다른 귀문들보다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귀문이 강하다고 그래서 어떤 능력치, 그러니까 우리가 귀문이 강할 때 그 신기나 어떤 그런 거의 측면에 있어서 귀문이 약한 건 아니지만, 다른 귀문에 비해서 인미귀문은 충돌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은 작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 인목이 이제 유금을 만났을 때 이제 원진이 돼요. 그러니까 귀문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정적인 것과
어떤 그런 정신적인 둘가를 유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문은 정신을 관장해요. 그러니까 정신의 어떤 혼란, 불안성 이런 거를 의미하고 원진은 감정의 어떤 복잡 미묘함 또 감정의 어떤 오르락 내리락을 관장하는 게 원진살인데요. 자, 임목 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임목은 무, 병, 갑인데 자, 유금은 금으로만 돼 있죠. 왕지니까요. 인유 이렇게 원진이 형성되면 경신인데 자, 갑목하고 경금은 갑경충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하는 남녀 간의 어떤 그거를 설명할 때 원진살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거죠. 만나면 서로 부딪히는데 또 떨어지면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원진살에 해당되고요. 자, 여기 자수는 자미는 네, 원진에 해당됩니다. 자, 자수는 임계, 수로만 되어 있고요. 미토는 정을 기해요. 여기를 보시면 자, 임정합이에요. 남녀의 음란지합인 임정합이 하나 되고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계수는 정화를 꺼트리려고 하고요. 여기 있는 기토는 또 수를 막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합과 충 아니면 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나 정신적인 증상을 유발한다는 거죠. 근데 자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둘 다 임계와 경신이에요. 둘 다 아무런 극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합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 금생수인데 원래 왕지는 잘 생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수와 유금 둘 다 왕지고 각 계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냥 나 잘났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기문의 특징은 약간 어린아이적인 특징이 있어요. 유아적인. 그러니 누구도 나는 터치하지 말고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원진이나 귀문을 본인 사주에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왜 원진살과 귀문이 있으신 분들이 고전명리에서 원진이나 귀문을 흉살로 봤냐면 기본적으로 원진과 귀문이 있으신 분들이 예민해요. 그 예민함이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 초기 발달되어 있고요. 초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남들보다 느껴지는 자극의 강도가 본인에게 상당히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위 말하는 뭐 신기라고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혼이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탁한 영혼인지 아니면 맑은 영혼인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데는 조금 피곤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게 본인이 다 알아버리거든요. 이미 저 사람이 별로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귀문관사를 놓고 계신 분들이 현실에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제 방송을 보시고 혹시 귀문관살이나 원진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100%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힘들기만 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귀문이나 원진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영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활동에 그런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주로 하기보다는 정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귀문에 맞는데, 뭐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뭐 활인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만약에 어떤 학문적인 쪽에 되게 많이 열정을 보인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들의 사주를 보면 원진 귀문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형살이라고 하는 그런 좀 특수한, 그러니까 살이라고 붙은 것 자체가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세속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힘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발현해서 예술적이든 정신적인 영역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이상의 성취를 이룰 수도 있는 살이에요. 근데 이제 내 사주에 귀문이 강한데 대운이나 세운에 귀문이 또 들어오거나 또는
주로 정신적인 작용을 관장하는 거는 물하고 불의 충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귀문이 있는데 자기 사주에 귀문이 있으면서 자수가 있는데 오화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자기 사주에 해수가 있는데 사화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귀문이 몇 배로 작용해요. 또는 귀문이 있는데 형살이 또 형성된다든가 할 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정신적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즉흥성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적인 작용력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세요. 그래서 귀문관살이 뭐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다 해서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이 사주를 보면 뭐 활인업을 해라 뭐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가진 능력이 신기가 있고 어떤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주에 귀문이나 원진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감정이나 정신 상태가 중간치를 쭉 유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파동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귀문관살이 좀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힘들어지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다든가, 또 안 봐도 되는 걸 본다든가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은 삶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설령 뭐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신 분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좋겠네 할 수가 없는 게, 성공하고는 달리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동요가 본인을 되게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들의 자살 같은 걸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대부분은 귀문관살의 영향이나, 또는 서로 극단이 되는 반대되는 수와 불의 그 영향력이 충돌을 하거나, 또는 그 수의 기운이 그 화의 기운을 꺼트릴 경우에 자살을 선택하거나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살이긴 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쪽으로 나오냐면 물건이나 사람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뭔가에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정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술 쪽이나. 그리고 그 정신적인 그거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내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본인의 힘든 그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귀문이 강하신 분들에게 활인업을 권하는 이유가 단지 신기나 그런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본인이 삶을 사는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 상담한 게 곧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활인업이라는 건 그렇게 힘든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개운할 수 있는, 본인의 사주를 개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활인하는 게 아니고, 활인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활인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단점만 너무 얘기했는데, 본인이 정말 어떤 분야에, 특히 창의적이고 예술활동이고, 특히 이런 뭐 명리나 아니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 쪽으로 본인이 집중해서 공부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파워풀한 어떤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잘만 쓰면 정말 네, 그 분야에서 정말 대가가 될 수 있는 예술가와 학자들이, 귀문관살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그 감정과 정신력을 강하게 기르느냐가 저는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저도 미약하게나마 이제 원진이랑 귀문이 있는데, 특히 막 세운, 월운, 일운으로 귀문관살이 들어올 때는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이 본인 사주가 예민하신 분들은 잘 느낀다는 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단순하게 귀문관사를 뭐 정신병적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을 치부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운기의 영향을 받는 오행의 숙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우울해지고 아침이나 낮이 되면 활발할까요? 그것도 운기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귀문과 원진이 이런 작용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본인이 귀문이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장점을 잘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으셔서 좀 긍정적으로 귀문이나 원진을 쓰시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있는 걸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귀문이나 원진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전생에 어떤 뭐 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내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나와 비슷한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면서 또 원진이나 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